좋아. 자, 어디에 볼 거냐면 오늘 그 용해도 평형 학교 자료 있죠? 그 자료 이걸 해볼게요. 용해도 평형 내 교재로는 16쪽이 용해도가 평형. 자, 용해도 평형에 대해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네요. 순수한 물에 AgCl을 녹였을 때 용해도를 A 0.1몰 NaCl 용액 1리터에 AgCl 넣었을 때 우리들 B A분의 B를 구하시오. 찾았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자. 계산기 갖고 왔죠? 계산기. 자, A 그다음에 몰 오케이. 자, 문제가 용해도 평형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문제겠죠? 가장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기본이고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마냥 기본적인 원리들이 들어 있어요. 자, 우선 물. 자, 그냥 물에 대해서 제 AgCl의 용해 평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물속에서 이렇게 일부 이온화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죠? 알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처음에 AgCl이 이제 얼마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그럼 이 앞에 보시면 화학양론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1대1이니까 얘하고 얘가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이때 요놈이 X, X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처음이자 최종 상태의 Ag 플러스의 농도, Cl 마이너스의 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평형 상태에서 저렇게 될 것이다. 이때 AgCl은 고체죠. 고체기 때문에 평형상수나 반응지수에 표현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꼭 명심할 건 이게 이제 솔리드일 경우는 K 혹은 Q에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형 양론을 생각을 할 때 AgCl 고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어쨌거나 평형 상태에서는 얘하고 같은 농도가 녹을 테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KSP 얘는 바로 평형 상태에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때 각각을 x라고 했으니까 이게 x제곱인데 이 KSP가 문제에서 이거라고 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x는 KSP를 루트한 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값이 어느 정도죠? 얼마야? 계산기로 빨리 계산하라고. 아 진짜 계산기 안 갖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계산기 안 가져왔구나. 상목씨. 우리 상목씨. 대략 얼마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x가 결국 누구냐면은 평형 농도에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물에 대한 AgCl의 용해도 A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뭐 아니면 처음부터 A로 둬도 상관없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용해대로 했으니까 A라고 했네. 그냥 바로 그냥 A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예쁘겠다. 그래서 이제 A.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수용액 중에서 자, 이때 NaCl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NaCl은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뭐 아주 잘 녹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NaCl은 100% 수용액 중 100% 이온화. 그러면 이때 100% 이온화를 하고 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농도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고 값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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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이것만 보고 얼마예요? 얼마냐고 이거죠? 자 이때 이 Na 플러스의 역할은? 저거의 역할은? 상목이에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 역할은? 구경꾼이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NA 플러스요? NA 플러스요? 구경꾼이죠. 구경꾼이 뭐예요? 반응 참여 안 하는데 그냥 있는 게 구경꾼이잖아요. 이게 NA 플러스예요? NA 플러스예요? 그럼 뭐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화학양론. 자, 한번 AgCl 솔리드가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초기에 AgCl이 얼마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L-가 촉이 얼마 있었죠? 바로 요거. 그래서 0.1 빵빵 있는 거고요. 자, 반응을 할 텐데 화학양론 계수가 1대 1대 1인 것으로 보아 얘가 어느 정도 반응하면 얘하고 얘는 각각 B만큼 생기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B가 뭐라고 그랬어요? B가 보시다시피 용해도라고 했죠? 왜 용해도냐? 저 B만큼 생기려면 이 AgCl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간 반응해서 없어져야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AgCl이 반응해서 없어지는 이 정도, 이게 용해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 표현 상태에서 Ag 플러스가 B만큼,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0.1 빵빵 더하기 B만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gCl은 사실 얼마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 실제로 용해가 되건 말건 고체는 표현상수나 반응지수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KSP는 누구하고 누구의 곱이에요? 바로 요거하고 요거의 곱이 되겠죠? 표현 상태에서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농도 곱이니까 B 플러스 0.1 빵빵 더하기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어쨌거나 B를 구해야 되잖아. B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 B 곱하기 B 곱하기 풀어내면 B의 제곱에서 B의 2차 방정식이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돼. 풀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바로 근사적으로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한, 거의 그냥 거의 같은 값으로 나와요. 2차 방정식을 푸나 안 푸나.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기억해야 될 테크닉이 뭐냐면 바로 자, 이때 꼭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교재에도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응? 응. 응. 자, 바로 이제 이때 들어야 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 교재 나오잖아. 공통이온 효과. 찾았습니까? 자,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mmon ion effect라고 해요.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우리 규빈이 안녕하세요. 좋아. 그거 규빈이하고 화령이한테 전달할 자료를 이거 누구냐? 이거 상무기한테 내가 전달했거든요. 상무기한테 받아요. 알겠죠? 규빈아. 상무기 알겠죠? 규빈이 알겠죠? 오호호. 오케이. 그리고 그거 화령이한테 줬는지 상무기한테 계속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규빈이가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상무기한테 너 화령한테 줬어 안 줬어? 화령한테 줬어 안 줬어? 계속 막 닥달해요. 규빈 알겠죠? 규빈 알겠죠? 그래. 상무 화령이한테도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죠? 이제 규빈이한테도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죠? 상무 씨 믿을 수가 없어 진짜. 그래.
좋았어. 자, 지금 해볼 게 이제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건데, 우선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반응의 평형상수가 평형 상수가 1보다 작고 초기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공존하는 경우 바로 정반응 진행 정도가 극도로 작아집니다. 이런 상황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상모 공통이온 효과 뭐라고요? 자, 빨리 읊으세요. 어. 어. 그렇지. 뭐?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공통이온 효과는 지금 이제 이 학교 선생 교재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여져 있어요. 그죠? 오해의 소지가 쓰여져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통이온 효과는 이런 식의 용해도 평형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해도 평형은 에서만 공통이온 효과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통이온 효과는 내가 써놓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평형의 공통이온 효과는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조건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용해도 평형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 교재를 보면 마치 용해도 평형에만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그건 아니라고요. 용해도 평형은 화학 반응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저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용해도 평형에도 적용되는 거지 용해도 평형에만 저걸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잘 봐요. 뭐 교재에는 낭용성인데 아니네 뭐 이런 말 있죠. 이거 별 필요 없어요. 크게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평형상수가 뭐? 1보다 작아. 자,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작죠. 평형상수가 1보다 작고 지금의 평형상수란 바로 KSP거든요. 이건 맞죠? 그 다음 초기부터 생성물이 어떻게? 초기부터 생성물이 있어야 돼. 그지? 초기부터 생성물이 있나요? 있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딱 만족할 때를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럴 경우 정반응 진행 정도가 극도로 작다고 했죠. 그럼 이 반응에서 정반응 진행 정도가 누구란 얘기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B가 정반응 진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gCl 입장에서는 용해도인데 화학 평형 입장에서는 이게 정반응이 진행되는 정도일 거고 이 값이 어떻게 된다? very small. 알겠죠? 이렇게 되는 효과를 바로 공통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 공통이온 효과는 왜 나타나냐면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 때문이에요. 르 샤틀리 원리 기억나죠? 기억 안 나?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생성물이 많으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돼요, 역반응으로 진행돼요? 생성물이 그냥 누가 생성물 억지로 때려 넣어버렸어요, 반응식에. 그럼 반응이 정반응으로 돼요, 역반응으로 돼요? 역반응으로 되죠. 반응물 때려 넣었어요. 그럼 반응물 쪽으로 가요, 이게 정반응이 돼요, 역반응이 돼요? 반응물 때려보면 정반응. 그거요. 그게 루샤틀리 원리. 그러면 어쨌건 용해가 되긴 돼야 될 텐데 반응물이 버티고 있잖아요. 반응물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덕에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통이온 효과는 르 샤틀리의 원리의 한 응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르 샤틀리의 원리는 용해도 평형에만 적용되겠어요? 모든 평형에 다 적용돼요. 르 샤틀리의 원리가 모든 평에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공통이온 효과도 용해도 평형에만 적용되겠어요? 모든 평형에 적용되겠어요? 모든 평형에 저 조건만 만족하면 적용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0.1 플러스 더하기 b인데 이 b가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very small. 그럼 근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무시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얘는 아주 간단히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어떻게 되느냐? b 값은 KSP를 0.1빵빵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KSP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0.1빵빵으로 나누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죠? 맞나요? 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뭘 구해라? B 나누기 A를 구해라 라고 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A가 얼마였냐면 A 얼마였어? A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쵸?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되다. 오케이, 되다. 됐죠? 오케이, 되다. 좋아. 다 됐어요? 또 뭐? 질문?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2페이지에 규빈아 규빈아 이거 학교 자료 요거 하는 거 요거 규빈아 안 있죠? 이거 있죠? 요거 있죠? 그치 보고 그치. 자, 그다음 2페이지에 납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상목크. 알겠죠? 시작. 좋아.
좋아.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완전 기초적인 문제고, 사실은 이게 그대로 나온다라기보단 그 이쪽 용해도 평형 관련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교수가 수업할 때 이 뭐냐면은 풀어보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유형의 문제예요. 성공하겠죠? 저거 푸는 방법 잘 외워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거는 내가 이렇게 풀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야 돼. 상무 씨 알겠죠? 알겠어요? 자, 보자. 자, 우선 자, 이게 KSP가 있죠. KSP 이름이 뭐죠? 이 이름이? 용해도곱 상수라고 하겠죠. 그러면 용해도곱 상수가 지금 PBI2가 이게 S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침전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노란색 침전이긴 하거든요. 그럼 여하튼 이게 용해도곱 상수가 이렇대요. 그럼 이 용해도곱 상수가 이런 건 최종 평형 상태에서 이놈하고 이놈의 농도를 어떻게 표현한 게 이건 거죠? 음, 음, 음. 그 다음 평형 상태에서 PB 농도에다가 그 다음 I-의 평형 상태 농도를 제곱. 알겠죠? 왜 제곱해 줘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이제 제곱해야 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 다 잘 했는데 요거 딱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먹으면 뭐 완전 나가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알겠지? 성국 씨 잘했어. 성국 씨 왠지 오늘 좀 사람이 똘망똘망한데요? 성국 씨 만난 거로 거의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웬일이죠? 저번주에 내가 하도 혼내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똘똘했어요? 진짜로요? 이상한데? 어서 봐. 규빈아, 오늘 상목이 좀 똘똘하죠? 나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뭐라고? 뭐라고요? 허거덩. 규빈이가 허공 하는데요? 그래?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대요. 아이 똘똘한 상목씨 같으니라고 진짜. 앞으로 계속 똘똘해 주기를 바래요. 알겠죠? 상목씨 알겠어요? 우리 상목씨.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이제 반응과 침반에 대한 거냐면 결국 납 이가 플러스하고
이 I 마이너스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침전이 됐고 혹은 침전 상태에서 용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섞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섞어준다고 했을 때 이 물질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자, 납은 지금 몇 플러스예요? 문제에서 써놨잖아요.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 그럼 저기에 있는 NO3는 몇 마이너스겠어요? 1 마이너스. 그 다음 아이오다인이 지금 몇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1 마이너스. 그럼 여기 Na 플러스는 몇 플러스겠어요? 1 플러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때 물어볼게요. 아니, 성우씨 똑똑하려나 오늘? 스마트 했는데. 여기서 NO3 마이너스의 역할은? 그렇지. 웬일이야? 여기서 Na 플러스 역할은? 구경꾼. 성우씨 잘했어요. 왜냐하면 Na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구경꾼. 그러면 굳이 구경꾼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아유, 잘했어요. 성우씨 웬일이야? 좋아,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 얘기는 내가 항상 자주 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뭐죠? 그렇지. 지금 이 문제가 섞는 문제라는 것도 알겠어요? 뭐냐면 이 수용액하고 이 수용액을 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빠져 있긴 한데 여기 이제 AQ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요 수용액 100ml하고 요 수용액 100ml를 어쨌거나 뭐한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란 말이 있겠지. 그런 문제가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계산한다? 몰수. 그럼 이때 구경꾼 이온의 몰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몰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야. 바로 I-하고요. 바로 PB 플러스겠지. 알겠습니까? 구경꾼은 필요 없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예를 이렇게 써볼게. 자, 몰수는 몰수인데 PB2 플러스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I는 그냥 초기 조건에서 납 2 플러스의 몰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납 2 플러스 수용액의 농도가 얼마였어요? 0.050몰이고요. 그런 걸 어떻게 100ml 넣었죠? 계산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5.0m몰이 되겠죠. 됐죠? 맞아요? 얘하고 곱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몰 농도에 밀리리터 곱하면은 밀리몰이 되는 거고. 됐죠? 자, 마찬가지로 I-의 초기 농도 역시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1빵빵몰에 200ml. 자, 그리고 계산이 되면 얘는 20m몰이 되겠죠. 맞죠? 됐죠? 20.0이겠구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고 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순서를. 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침전 형성은 100% 진행된다. 고 가정합니다. 왜 저러느냐? 저러면 문제가 편하게 풀리기 때문이에요. 성분 뭐라고요? 문제가 편하게 풀리기 때문에 저렇게 푼다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침전 형성이 100% 진행된다라고 가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란 뜻입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섞었어요? PB2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를 섞었잖아요. 그럼 PB2 플러스 I 마이너스를 섞었으면 그게 뭐가 될 거다? PBI2 침전이 될 거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처음에 각각이 얼마였냐면 5.0, 20.0 밀리몰이 있는 거야. 맞지 맞지? 자, 그럼 반응이 돼.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요? 바로 1대2로 반응하겠죠. 그럼 1대2로 반응하니까 얘가 5.0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마나 반응하겠어? 10만큼 반응하겠지. 그리고 얘는 얼마나 생겼어? 얘는 요만큼 생기겠지. 왜? 1대 2대 1이니까. 그럼 끝이 나. 그럼 얘는 0,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이때 뭐 당장 이 문제 풀 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써주면 다 아는 말이에요. 배웠던 말이에요. 이런 걸 화학 양론에서 뭐라고 했었죠? 반응해서 싹 없어지는 거. 써주면 다 아는 말이에요. 써주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역시 나는 스마트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답을 써주면. 이것도 몰랐다니.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역시 상목 씨. 뭐예요? 이 뭐예요? 이런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 뭐라고 하냐? 그렇죠, 그렇죠. 에휴. 한계 반응물이요. 아유, 우리 상목이. 나의 그 기대를 1도 저버리지 않는군요. 우리 상목. 한계 반응물 이런 말 배운 적 있어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어차피 PBI2가 이게 이제 침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침전은 평행상수나 반응지수에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0.5는 중요해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앞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제목을 쓸 걸 그랬네. 첫 번째 1. 반응 양론. 2. 초기 농도 계산. 자, 뭐에 대한 초기 농도를 계산할 거냐면요. 이놈의 초기 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없으니까요. 없는데 뭘 계산해? 이놈에 대한 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침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초기 농도는 요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I 마이너스의 그래서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I라고 씁시다. 요구하고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초기 조건. 자, 몰수가 몇 몰이냐면 10.0 밀리몰이죠. 맞아? 그럼 얘를 뭐로 나눠야 돼요? 바로 이때 부피로 나눠야 되는데 부피가 뭐하고 뭘 더한 거겠어요? 이 둘을 더한 100ml 수용액, 200ml 수용액을 더했으니까 다 더하면 3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0분의 1 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맞죠, 맞죠? 30분의 1몰. 맞아? 30분의 1몰? 맞죠, 맞죠?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30분의 1 역수 취하면 얼마? 이거 계산,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면? 빨리 해봐.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계산기를 해봐야지. 얼마예요? 이건가? 맞아? 이거 나와요?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하냐? 3. E에서 생성된 침전의 일부가 용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반응 양론. 자, 일부가 용해된다고요? 그럼 그때 반응식은 얘가 용해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반응식이 바로 앞에 써놓은 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반응 초기에 PBI2 PI2 자, 얼마나 있느냐? 얼마가 있겠죠. 자, PB 플러스는 처음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없죠. 없죠. 그리고 I 마이너스가 지금 초기 얼마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일부 용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할 거냐? 얘가 만약에 S만큼 녹는다. 그럼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S만큼 생길 거고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얘는 ES만큼 생기겠죠? 이때 이 S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용해도겠죠? 이 중에 얼마나 반응해서 없어지는 게 침전에 대한 용해도가 되는 거죠. 그럼 끝이 났어요. 자, 끝이 났을 때 이 침전의 농도는 생각할 필요가 또 없죠. 용해가 돼도. 왜냐하면 어디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고체는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형상수나 반응지수에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얘는 S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십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저기에 있는 KSP. 자, 그 KSP 값이 얼마나 그랬냐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라고 한 KSP는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납 이값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의 곱이죠. 이때 뭐 조심하고요? 제곱. 그럼 제곱 어떤 거냐면 평행 상태니까 요거하고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S 곱하기 30분의 1 더하기 2S의 제곱.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바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자, 요렇게 반응 시작부터 주어진 반응의 생성문 일부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했죠? 공통 이온 효과라고 했죠? 그 공통 이온 효과가 나타나면 이 반응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주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ES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S가 아주 작을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나가리 해버리면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만약에 얘를 무시 못한다면 이거는 S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요? 3차 방정식이 되는데 무시를 해버리면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1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어렵게 풀려요? 쉽게 풀려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S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0제곱 곱하기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겠죠? 자, 계산하세요. 얼마? 1.2? 1점 얼마? 6? 26. 26이면 뭐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5승? 5승?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구한 S가 결국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PB2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기에 있는 요 I 마이너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형 상태 농도를 보면 I 마이너스의 평형 상태의 농도는 요거잖아요. 30분의 1에 2S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S를 여기 넣으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0.033 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어디서 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아까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저 루틴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셜 커터쇼.